제가 항상 이거를 소리를 아이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 마이크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요 마이크 버튼 누르는 거를 항상 잊어버려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사 다 드렸었는데 한 번에 그냥 인사드리는 거로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새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신 분들이 이렇게 그 리스트를 확인한다고 약간 스크롤 업을 해서 여러분들 소리 안 들린다는 그 채팅 올려주신 걸 못 봤어요. 예. 그 제가 딱 그래야겠어요. 진짜 모니터에 포스트잇으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 버튼 누르기 딱 이렇게. 예. AJ님 오셨고 세라님 오셨고요. 조선희님께서도 오셨고 소옥향기님 반갑습니다. 네, 마음 하나님 오셨었고 강물님 가장 오늘 먼저 일찍 오셨었고 무성영화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유성영화로 이제 모드가 바뀌었습니다. 연누리님. 네. 피노키오님 건강 하루속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너무 애를 많이 쓰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담비님께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헤일리님께서는 장애물 극복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전 8시 방송해야 될 것 같은데 찌이님께서도 오셨고요. 나그네님께서 오늘 처음 오셨는데 표현을 굉장히 멋있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레피리님하고 은혜님은 이동 중이라고 기팅 하신다고 하셨었고요. 예. 이미 늙은 지 오래돼요. 깜빡깜빡 한참 저 방송하면서도 제가 이거 막 이름 같은 거 지명 같은 거 잘 잊어버리잖아요. 예. 알로에님께서 잠시 다녀오시겠다고 인사 남기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유구미님 오셨고요. 경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경님? 네. 방송 시간이 바뀌어갖고, 어제 제가 그 11시,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방송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8시 방송, 요 시간에, 제 시간에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한 가지 주제로 쭉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는 큰 뉴스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같은 내용으로 각자 다른 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더 얹을 이유도 없고 제가 항상 보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흐름 같은 것에 대해서 제 느낌이 오늘 좀 있어서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하나의 큰 주제로 쭉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또 여러분들 생각을 그때그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제니한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MBC로 찾아갔었죠. 여러분들께서 보셨죠? MBC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MBC 방문했습니다. 항의한다고 방문을 했습니다. 세상 한심한 국회의원들입니다. 지금 나라 꼴이 경제가 완전히 지금 경제가 위태위태한 것도 아니고 원석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경기도 양주입니다. 예. 원석환님 께서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환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연말까지 1,500원 정도는 간다고 합니다. 이 1,500원이 되면 최백은 교수님 말씀으로는 예전에 IMF와 다른 것이 예전에는 다른 국가들은 경제 상황이 괜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경제가 이렇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메이크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자체가 완전히 불황이고 그 와중에서 우리의 경제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이 아니고 내년부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공감 충분히 합니다. 경제를 제가 모르는 사람이고 느낌도 없는 사람이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이 상태로
이어진다면 뭐 대강의 뭐 그런 경제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다 뭐 금리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연동이 다 돼 있어요. 부동산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이 연동이 돼 있어서 어느 것 하나가 삐끗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김정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네스님도 오셨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이 그거 아니 누가 봐도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이제 언어학자들까지 지금 나섰어요. 아침에 뭐 뉴스공장에서도 그랬고 그 시사브로라고 닉네임 유튜버 명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 창당 준비 하시는 현재 그 대표를 하고 계시는 김상균 대표 시사브로 그 채널에서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어학자들까지 나왔어요. 그게 미음은 뭐 어떠한 그 언어학적인 분석이 되는 것이고 비읍은 어떻게 하는 것이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유 담비님 오셨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어이구 제대로 삽시다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제대로 삽시다님 오늘 굉장히 바쁘신 하루 보내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방송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원석하님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팅창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를 제가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더라도 다 이해해 주시고 칭찬만 해 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존 케이지님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존 케이지님께서 신청 안 하신 신청곡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걸 틀어드릴 예정이고요. 피노키오님 신청곡 틀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더 탐사 30만 됐죠, 오늘. 예. 지금 그러한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현 상황을 좀 이렇게 타개할 만한 노력을 해야 할, 이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한 그거를 뭐 그 생떼를 부린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자기네만 빼고 대통령은 윤 대통령도 그랬다면서요. 뭐 기억은 어떤 건 기억이 나고 어떤 건 뭐 안 한 것 같고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여간에 뭐 희한한 집단인 것 같아요. 예, 희한한 대통령의 희한한 집단인 것 같은데 어 그러한 것들을 그냥 자기들이 그냥 사과만 하면 국민들이 다 이해해 줄 것을 그거 하기 싫어서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갖고 MBC 방송국을 방문을 하고 MBC 노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타협하지 말라는 그 맞대응을 하는 그런 볼썽사나운 그런 모양을 꼭 그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야 하는지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어떤 행동도 설득력이 없어요. 예. 그리고 외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해외 순방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해외에 나가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맨날 이번에도 가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시민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번에 가서 또 어떤 사고 칠 거냐 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가서는 완전히 아작을 내고 왔죠. 얼굴에 그냥 면상에 진짜 욕이 나올 정도로 다들 대한민국의 국격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굴종 외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뒤치다거리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도 안 하고 있고 마음 하나님 말씀처럼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사는 세상인 것 같은 그러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그리고 그를 둘러싼 여당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는다? 안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모두 다 들고 있습니다. 네, 존 케이지님, 뾰루지 이제 없어졌어요. 뾰루지 없어졌는데, 또 이쪽 지금 안 보이는 이 코 옆에 또 뾰루지가 생겼어요. 요즘 제가 컨디션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얼굴에 뭐가 자꾸 이렇게 생기면 컨디션이 안 좋은 거거든요. 다행히 지금 코 이쪽 편이라서
이 화면 카메라 방향하고는 보이지 않는 쪽이어서 다행입니다. 예. 이인호 공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외교는 된장 여사가 사고 안 친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외교고, 그게 무슨 대통령 부인이고, 막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대통령 내외가 됩니까? 그거는 참 이게 좀 한심한 수준입니다, 정말. 그런 와중에 오늘 그 이재명 당 대표가 그 교섭단 그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가 그거 했었죠. 예, 그래서 똑 떨어지게 그 민주당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메시지가 매우 분명했습니다. 메시지가 매우 분명했고, 국민의힘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제가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팩트 TV에서 그 아주 그냥 제가 아주 그냥 간만에 속이 시원한 그러한 그 내용을 1분 조금 넘는 내용으로 이 스피치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아주 속이 그냥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박사 TV에 그 쇼츠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 하루에 3번씩 봐야 되는 그런 영상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예. 제 뼈를 지른 경통 때문인가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이미영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까 들어오셨는데 제가 인사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운동하고 사실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 지금 채팅 제 방송에 오시는 분들과 나누는 말씀이 다 그 말씀입니다. 예.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 위해서 우리가 버티고 또 버텨야 한다고. 건강을 위해서. 예. 대통령 연설 같았어요. 오히려 야당의 당대표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할 내용을 다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약간 한 1분, 그 중에서 한 부분이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시원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팩트TV 거를 제가 갖고 왔어요. 요거를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면 같이 보시거나 들으시거나 하시라고 제가 잘라왔습니다. 이거 잠깐 감상하세요.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버튼 눌렀습니다. 잊지 않고. 후련하시죠, 여러분? 저 이거 하루에 3번씩 들으려고요. 그동안에 아주 속이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응어리가 있던 그것이 그냥 아주 저 짧은 스피치만으로도 그냥 빵 뚫려버렸어요. 예.
원석환님께서는 경남 김해이시고 54년생 영원한 민주당인데 도저히 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국진당 이해 불가. 저희 다 이해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게 저렇게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시민들의 의사를 저렇게 국회에서 명쾌하게 분명하게 더함도 없이 덜함도 없이 저렇게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동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저런 걸 했나요?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몇몇 김용민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가 몇몇 의원들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저 정도로 사이다 발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봉만삼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세계 최고급 대통령 연설 맞아요. 저희 도리도리도 안 하잖아. 맞아. 경님 말씀처럼. 도리도리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 연설 준비해온 연설문을 보지 않아요. 네. 그냥 본인이 머릿속에 다 넣고 해. 본인이 다 수정하거든. 예. 백수진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저 연설을 오늘 뭐 반복해서 좀 보고 그랬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본 사회에 대한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죠. 저는 뭐 사회복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오늘 또 기본 사회라는 또 말씀을 연설 중에 넣어서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동안에 기다렸던 정말 우리가 리더로서 여길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런 정치인 한 분의 스피치를 듣고 우리가 속이 후련했던 그런 날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랬지만 지금 대선을 거치고 지금 그 많은 검찰들로부터 엄청난 지금 프레셔가 있거든요. 뭐 사방에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여러 인물들과 장소들에 대해서 진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어마무시한 지금 압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예전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일대의 그런 어떤 아우라? 풍겨지는 기운, 풍채, 뭐 느낌 이런 것들이 대선을 거치면서 한 단계가 완전히 한 두세 단계가 쭉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는 굉장히 체구도 작으시지만 그 기운이나 느껴지는 아우라 자체가 굉장히 좀 진중하고 왜냐면 이재명 당대표님이 공격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 사람이 가볍다, 뭐 날카롭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순화됐어요. 예. 굉장히 좀 진중해지고 무게감이 느껴지고 톤도 굉장히 뭐랄까 차분해지고 그냥 확실히 당 대표급이 됐어. 확실히 이 대선 후보로서 안철수랑은 달라. 예. 점점 망가지는 안철수랑은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스스로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으로 유구미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진중하고 냉철한 아우라가 생겼죠. 네, 저는 느껴져요. 그냥 저런 모습이나 태도에서부터 느껴져요. 예. 속으로 지금 얼마나 끓겠어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을 본인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는 지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만 생각하면 안 할 거예요. 아마 당대표 출마도 안 했을 거고 정치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내 선에서 해결한다. 내 선에서 내가 고통 당하고 만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 지지하는 우리 민주 진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생각했으면은 포기했을 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하고 계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경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기등님 어서 오십시오. 네, 소장님과 시간이 겹칩니다. 소장님 월수금 하시죠. 예. 은주님께서도 오셨네요. 아닙니다. 저 뭐 본격적인 말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헤일리님 말씀처럼 해탈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으시고 예전에 막 그 성남시장 할 때 막 그 굉장히 공격적이고 막 터프하고 거칠던 그런 결들이 굉장히 이제 순화가 되신 것 같아요. 그만큼 막 그 공격에 의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본인이 그런 것들을 내면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상당히 이제는 아우라로 밖으로 뿜어지는 것들이 아주 좋은 기운으로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굴만 봬도 기분이 좋잖아요. 예. 이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라님께서 정치는 원래 성스러운 거라는데 원래는 그랬겠죠? 정치라는 걸 시작할 때는 선택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었겠죠? 그래서 매우 귀하고 성스럽다고 인식이 되었었겠죠? 그런데 차차로 변질이 많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변질되는 아주 대표적인 작금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샌드라 초이님께서도 오셨고요. 네. 제대로 삽시다님께서 이젠 미남 되심. 네, 진짜. 인물 좋아하셨어요. 예전에 경기도지사 할 때까지도 저 정도로 인물이 좋진 않았어, 솔직히. 예. 그런데 인물이 대선 딱 지나면서 인물이 좋아지셨어. 그래서 제가 저분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시면 내면화를 하면 그 많은 숱한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저쪽 진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잘 버텨내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쿵티담님 어서 오십시오. 하소금 양양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마음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11월에 그 열린민주당 그 자문회의 미팅이 있는데 그게 미팅 성격이 좀 바빠져서 좀 확대돼서 이재명 당대표님을 모실 수도 있는 뭐 그런 기회를 좀 모색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라도 또 제가 거기 구성원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 우리 또 이재명 당대표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사심을 잠깐 갖고 있긴 합니다. 예. 아마 못 오시더라도 뭐 비디오라도 이렇게 영상 메시지라도 띄우려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플랜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직접 오시면 좀, 한번 좀 가까이에서 배웠으면 하는, 그런 아우라를 느끼는 것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뭐 정치인이든, 뭐 학자든, 뭐 종교인이든, 이 대가를 이루신 분, 사회적으로, 세간의 평이 큰 인물이라고 평가되는 분들은 그분들만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아우라가 있거든요. 기운 같은 것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이 가까이서 이렇게 기를 좀 받으면 나 좀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살짝. 예. 하소금 양양님께서 여러분들께서 반겨주셔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 강물님께서는 일단 개장사만 유튜브에 마실 안 땡기. 지금 강물님 그러면 지금 마실 땡기시는 이유가 이아무 개시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근데 아니 그렇게 다니시다가 다 차단당하시고 공격을 더 당하시는 것 같아 지금. 지금 저는 진짜 걱정입니다 저 강물님.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채널 가서 강물님 차단됐다 그러고 강물님 말씀 누가 뭐 이상하게라도 하면 저 기분 되게 나빠요 제가. 이다미님께서 힐링하러 오셨다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힐링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스틴 비치님께서 좋은 거요? 점점 피부가 뽀얘진다고요? 그건 아니고요. 요즘 자꾸 얼굴 뭐가 나서 먹는 거 좀 조심하고 어제는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조금 쉬고 있습니다. 예. 하일리님 모르셨어요? 경님
거기 그쪽 차단 당하셨어요? 거기 뭐 어제 우리 정민수님, 꽃미남 TV 정민수님 그 방송 보니까 그쪽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이제 많이 안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거기. 예. 백두산 천지님께서 오셨습니다.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속상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울친구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드름 아니겠죠, 이게. 그냥 얼굴이 썩어서. 잠을 푹 잔 것 같진 않고 그냥 좀 쉬었는데 조금 그래도 어제보다는 얼굴에 붓기도 좀 빠지고 오늘 좀 쉬었더니 컨디션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정재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 거기 법원 다녀오시는 길이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분위기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주 그나마 조금 걱정을 했는데 뭐 더 이상은 네, 그러니까 하지 않을 일이 좀 이렇게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 많이 하시는데 우리 꽃미남 TV님이랑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로 갱년기 되면 얼굴에 올라와요, 세라님? 김기득님께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 지역구 권리당원이신데 쓴소리 막소리 좀 했다고 카톡 와 거기도 좀 그러네. 그러면 안 되는데. 아휴, 참. 강훈식 의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노선이 조금 아리숑하긴 해요. 예. 갱년기 여드름 있어요? 갱년기 지난 것 같은데 막 갑자기 신경질 나고 막 그랬던 거는 얼마 전까지 그랬거든요. 그건 좀 지났는데. 예. 강물님 마음에 상처가 많으세요, 여러분. 강물님 응원 좀 많이 해드리세요. 다른 채널 가면 찬밥 데우시더라고. 제가 몰랐는데 다른 데 가셔서도 저희 채널에서처럼 이렇게 농담도 잘하시고 다 이해해주시고 좀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채널에서 약간 찬밥 대우 받으셔서 제가 마음이 좀 되게 안 좋았어요. 예. 제가 오늘 지금 벌써 30분 해추는 무슨 해추입니까? 저스트 비치님 아닙니다. 오늘 하루 조금 쉬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30분 됐으니까 한 20분 정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을 짧고 강하게 쫙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존 케이지님 신청하지 않으신 신청곡과 피노키오님의 신청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 저렇게 쓴 거는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과연 현재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질 수 있는 현상들을 갖고 있는가?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오늘 잠깐 해봤습니다. 민주주의라고 불리워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정의되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신청곡 적겠습니다. 제대로 삽시다님. 그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수가 원칙이 되는 다수 원칙에 따르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다수가 아닌 쪽의 존재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 사회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견제와 균형.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한민국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정권, 대한민국 근대사부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독재, 그리고 쿠데타, 군부 쿠데타, 그리고 또 이어지는 독재, 그리고 잠깐 봄날, 그리고 다시 거의 뭐 부정에 가까운 그러한 민주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비선에 의해서 좌우되는 뭐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나마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를 거치고 문재인 대통령 때를 거치면서 상호 견제를 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왔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학교에서 배웠고, 그걸 위해서 민주정부에서는 상호 견제와 균형에 대한 서로 간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조화롭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을 잡을 주체가 다 상실됐습니다.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추종하는 무리들만 존재할 뿐이고, 정치적인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정치적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제 역할을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거의 미미한 존재감, 뭐 그런 것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완전히 존재감을 상실하다시피 한 국회에서의 자리매김,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하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나의 의사를 대신 표현을 할 사람을 우리가 국민들이 직접 뽑게 되는, 선거로 투표로 뽑게 되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의민주주의가 지금 완전히 실종됐어요. 국민들의 뜻을 이렇게 받들어줄, 우리의 뜻을 대신 국회에서 전달할 더불어민주당이 그 역할을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못했습니다. 지난 한동안. 그러니까 이건 정치가 없고 아예 그냥 정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발전을 이뤘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 딱 그거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의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 평가되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완전히 열등한 후진국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선거철이 돼서 본인들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만 노력을 할 뿐이지, 정작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만 딱 되고 나면 신경을 안 쓰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은 노력을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들 살궁리를 합니다. 그 결과 뭐 수박이라든지 낙지파라든지 뭐 그런 말들이 뭐 윤핵관이라든지 김핵관이라든지 뭐 이건 뭐 정파를 떠나서 그러한 표현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소위 말하는 지들끼리 패거리 정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1차적인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조금 젊은 사람들은 난데 3선, 4선, 5선이 넘어가는 분들은 본인들이 국회의원 될 때 제가 볼 때는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표를 득표한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소위 말하는 뭐 고무신 한 켤레, 와이셔츠 한 장에 본인이 그걸 표를 득표한 사람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선, 5선 넘어가는 분들은 옛날식 민주주의, 옛날식 선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오직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선거를 위해서만 본인들 국리를 하기 때문에 정작 제대로 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여의도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할 수가,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랑요 지금이랑 똑같아. 변한 게 없어요. 30년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 치고
좀 이젠 좀 젊은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어떤 마련, 장치 그런 것들의 마련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3선 넘어가고 오죽하면 3선 이상 되는 사람들을 제한을 합니까? 4선, 5선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있고 역사적인 이해가 있고 사회적인 이해가 있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들은.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고 툭하면 뭐 미국 자유 좋다, 뭐 미국에선 자유 마음대로 다 한다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 미국 우리나라보다 개인적인 자유를 더 존중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이러한 결정이 돼서 이러한 시책을 당신들이 따라주세요라고 해도 그걸 따르고 안 따르고는 내 개인적인 자유가 우선이다. 내 개인적인 권리가 정부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보다는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회는 그게 지배적이에요. 워낙에 개인주의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이 개인주의는요, 여러분, 이기적인 게 아니고 개인주의입니다. 그 individual, 그 개인, 영어로 말하면 individual, 그 개인요. 그 개인 하나하나의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굉장히 큰 것으로 미국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인 권리, 개인적인 자유, 선택, 책임, 이것이 강한 미국 사회도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만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명문대학, 그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한 어떤 그 IT 쪽인가? 뭐 하여튼 그 기업가가 그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투약을 해야 되는 약을 만드는 회사를 이 기업가가 사들였어요. 인수합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약이 하나에 $5였는데 이 사람이 그 회사를 인수한 후에 그 약값이 100배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냥 제가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 거를 한 예입니다. 실제로 $5, $500가 아니고요. 근데 그 정도로 거의 100배 가까운 가격이 올라버린 거예요. $5 하던 약이요, 불치병 환자들이 그나마 조금 희망을, 뭐 암이나 뭐 백혈병이나 그쪽이었겠죠. 굉장히 이게 불치병이 아니고 아주 그 치료하기 힘든 어려운 그러한 환자들이 복용해야 되는 약이 하나에 $5였는데 그 사람이 인수한 이후에 500불이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료보험이 잘 된 국가가 아니에요. 거긴 개인 의료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단체, 이 시민단체에서 그 사람을 소송을 했어요. 그 소송 결과, 미국이 되게 웃긴 나라잖아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돈으로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나라고, 그게 그냥 법적으로, 그건 법적으로 이 사람의 이 기업가의 입장은 너네 왜 그런 거야 대체? 나는 그냥 비즈니스맨이야. 나는 그 회사를 인수했고 내 돈으로 그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약을 내가 얼마에 팔든지는 내 자유야.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니네 나한테 왜 소송을 하고 그래? 그래서 법원에서 붙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미국 사회는 법이 매우 강력하게 적용이 되는 국가이긴 한데요, 법 위에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배심원제 같은 것을 하는 국가잖아요. 전 그렇게 봐요. 전 법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법에 대한 조항을 잘 알고 계신 판사가 있고, 그리고 사회 대중이 일반 인류의 적인 인권, 도덕, 정의, 뭐 그런 거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배심원들이 있는 거죠. 대부분 배심원들의 판단을 따르기 마련이고, 판사는 그것을 결정하고 법적인 어떤 그 결정권을 마무리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회예요. 결국 그 사람 제가 알기로는 깜빵 갔을 거예요. 파산했을 거예요. 그거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미국 사회는 그 사람의 비즈니스맨 빚적인 사고에 기반한 자유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게 미국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자유라는 말을 저렇게 남발하고 제대로 된 의미를 모르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선택적인 자유를 마치 온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자유를 똑같이 본인이 딜리버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독재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지금 진행 방향은 제가 썸네일에 넣었던 박정희나 전두환 못지않은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제가 법학자도 아니고요. 그냥 일개 사회학을 공부한 그냥 학자일 뿐인데 그것도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는 그냥 보통의 박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분명해 보이는 건 아주 많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희망적인 흐름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부터는 이제 워워하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대의민주주의의 답답함을 느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민주진영의 우리 진보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촛불 집회 한번 해봤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촛불 집회를 하고 있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것이 될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될까? 국민 대다수가 선출했지만 선출자가 잘못하게 되면 선출자들이 스스로 또 다시 모여서 하나에 된 단합된 힘을 보이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 세상을 제자리로 갖다 놓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의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상황, 견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 야당으로서 여당을 균형 잡힌 파트너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일어서고 있죠. 전국적으로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운 현상은 우리 잼딸들의 존재입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민주주의라는 걸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흘러가는 것을 잘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 결과를 갖고 본인들이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적인 이론들에 접합을 해서 본인들이 아주 훌륭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판단을 했죠. 대선 막바지에 잼딸들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대거 이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집단 지성주의라든가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DNA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잼딸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는 분명히 40대, 50대, 60대 이상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조금 이제 개인적인 수준에서 조금 넘어서는 존재들이죠. 저처럼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유튜브 플랫폼에서 조금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 컨텐츠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박수 쳐주는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마치 심경수 TV의 이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것이 일반 학교의 강의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이나 절차, 진행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실감나게 느끼고 참여하는 직접적인 참여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가 현대화되어 갈수록 변모되어 갈수록 가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거기에 알맞는 형태의 또 다른 플랫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유튜브를 베이스로 하는 진보 언론 매체라든가 유튜브를 베이스로 하는 스피커들,
진보 성향의 스피커들, 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 그룹핑을 하는, 모여드는 그 진보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책에서만 보는 여러 가지 사회학 이론들을 어떤 걸 과연 이 현상을 해석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해야 될지 요즘 그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예전에 학자들이 만들어냈던, 고안했던 그런 이론들을 접목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사실은 저는 좀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지금 실종되어 가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는 민주주의를 지금 체험해가는, 이전에 한번 경험했던 것을 한 번 더 체험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집회도 뭐 그런 성격이라고 좀 봅니다. 지금 사자우님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고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사실 부담이 되세요. 아까도 그 낮에 방송하시는데 제가 잠깐 들어가서 그냥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귀팅을 그냥 하고 했는데요. 이제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너무 많이 커진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 의사 밝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지금 사자우 TV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에 필요한 예산도 너무 많이 필요하시고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맨파워도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근데 뭐 그 자원봉사들 그리고 직접 지금 막 뛰어다니시면서 해결을 하시느라고 지금 동분서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네, 존 케이지님 맞습니다. 예전과 같은 집회, 그러니까 저는 이 흐름이 1세대에서 이제 2세대로 넘어오는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1세대 때는 과거에 그 대학가에서 있었던 집회 같은 그런 흐름이었다면 스피커로 크게 음악 틀어놓고 앞에서 지휘하고 리딩을 하고 거기에 군중들이 따라가는 그런 이제 뭐 일반적인 약간은 오래된 형식이었다면 이제 그들은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시사타파의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그들 뭐 이유를 불문하고 어쨌든 그러한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좀 그런 집회 형식도 조금 더 재미, 흥미, 페스티벌, 참여형, 직접 하는 것 이러한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짧게 말씀드린 그러한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형태들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들, 잼딸들 현상이라든지 우리 이 유튜버들, 진보 유튜버들의 등장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집회를 하고자 하는 욕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새로이 우리가 그 맞이하게 되는 직접 참여하게 되는 민주주의의 형태, 형식, 현상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확장시키자면 이제 직접 참여하고 직접 느끼고 뭐 직접 이제 뭐 일단은 내가 의사를 직접 확인 시켜줄게 뭐 이런 것이 강해지면 거대 당들이 거대한 몸집이 큰 정당들이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여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국민들이 시민들의 의지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거대 정당들보다는 군소 정당들이 다양한 국민들의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흡수해서 그것을 정치적인 아젠다화해서 국회로 전달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사회가 변모될 거라고 저는 사실 약간 확률 높게 이렇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짧게 제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짧게 말씀드렸고요. 예, 딱 시간이 맞았습니다. 51분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딱 여기까지고요. 존 케이지님 신청하지 않으신 신청곡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먼저 틀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피노키오님께서 오래전에 신청하셨던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예민한 곡, 오래된 곡들은 괜찮은데 어제도 그랬죠. 저작권 문제가 약간 예민한 것들은 플레이되다가 끊겨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실수한 것이 아니고 저작권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들으시고 여러분들 바이바이 인사하시고 더 탐사로 싹 날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이.